발산역에서 음식점 상가를 찾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산역에는 상가가 많지만 모든 상가가 같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곳은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월세가 조금 높더라도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중심 상권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대표님이라면 오늘 영상에서 보실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직접 발산역 중심 상권을 걸어보면서 직장인들이 실제 어디에서 움직이고 음식점은 어느 동선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임대 사례까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현재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1층 상가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산역 상권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지하철 5호선 역세권이라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곳은 마곡 업무지구와 발산역 상권이 연결되는 곳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발산역과 마곡역 사이에는 LG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업무시설이 형성되어 있고, 발산역 주변에는 음식점과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최근 현장 조사 자료에도 발산역 앞 상가가 잘 조성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발산역과 마곡역 사이에 LG 사이언스파크와 업무시설이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이곳의 핵심은 지하철 유동인구와 직장인 배우 수요, 음식점 소비 수요가 함께 만들어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발산역이면 아무데나 들어가도 장사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발산역 상권 안에서도 역 출구와 가까운 곳, 메인 도로변, 음식점에 밀집된 곳, 직장인 이동 동선, 이면도로, 2층 또는 지하에 따라서 상권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음식점 대표님께서는 단순히 발산역에서 몇 분 거리인가를 보는 것보다 점심시간에 내 고객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발산역 중심부에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발산역 주변에는 한식, 고기구이, 샤브샤브, 주점 등이 다양한 외식 업종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내음 마곡 발산역점, 마찬들 왕소금구이 발산역점 같은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고, 옥소반처럼 직장인과 외식 수요를 겨냥하는 음식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발산역 중심 상권은 단순히 지나가는 상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이는 상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음식점 대표님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보셔야 합니다. 음식점은 유동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음식점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발산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대표적으로 오전에는 출근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수요, 점심에는 주변 기업체, 직장인들의 식사 수요, 오후에는 카페와 간식 수요, 저녁에는 식사와 회식 수요, 이런 소비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산역 중심 상권은 저녁에도 음식점 소비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우상 화로구이 발산역점처럼 저녁 식사와 회식 수요를 겨냥하는 업종도 있고, 염남주박 1987 발산역처럼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음식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점심만 보는 상권이 아니라 저녁까지 매출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표님에게 발산역 중심 상권이 맞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발산역 중심 상권은 모든 창업자에게 적합한 상권은 아닙니다. 특히 월세가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고 있습니다. 권리금 없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초기 투자를 최대한 줄이고 싶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라면 발산역 메인 상권보다는 다른 지역이나 이면 상권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음식점 매출을 최대한 높이고 싶습니다. 직장인 점심 수요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저녁 회식 수요까지 가져가고 싶습니다. 상권에 이미 형성된 고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표님이라면 발산역 중심 상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가성비와 매출 가능성의 선택입니다. 상가를 선택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월세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면 고정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고객을 직접 끌고 들어와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심 상권은 임대료와 권리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미 형성된 상권과 고객 동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점 대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가 월세만 보지 마시고 그 월세를 지불하고 어떤 매출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월세 300만원인 상가와 월세 600만원인 상가를 단순하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300만원짜리 상가에서 예상되는 매출과 600만원짜리 상가에서 예상되는 매출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산역 중심상권에서 확인된 물건 가운데 전용면적 약 26.25평의 1층 음식점 상가가 있습니다. 현재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기존 시설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런 물건의 장점은 신규 창업자가 처음부터 모든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과 비교해서 기존 주방시설이나 내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시설 양도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시설의 상태와 업종의 적합성, 권리금 등을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최근 임대 조건은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40만원, 부가세 별도 수준입니다. 관리비는 전용면적 기준당 약 15,000원 수준이며 전기, 수도, 가스 등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는 조건입니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절대적으로 저렴한 상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소개하면서 가성비 좋은 상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월세가 저렴한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산역 중심상권에서 매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사업자에게는 검토할 가치가 있는 상가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발산역 중심상권의 권리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발산역 메인 상권을 찾으시는 대표님이라면 월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음식점은 기존 영업점의 시설과 영업권에 따라 권리금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창업 비용은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인테리어비, 초반 운영자금을 모두 합쳐서 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발산역 중심상권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신규 창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음식점 운영 경험이 있고 좋은 상권으로 이전해서 매출을 한 단계 높여보고 싶다는 대표님이라면 오히려 중심 상권을 선택할 이유가 생깁니다. 제가 발산역 음식점 상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심시간 직장인 이동 동선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시간 회식과 외식 수요입니다. 세 번째는 상가 전면의 가시성과 접근성입니다. 네 번째는 주변 음식점들의 업종 구성과 실제 영업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와 예상 매출 균형입니다. 좋은 상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됩니다. 내 업종이 그 상권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런 대표님이라면 발산역 중심 상권을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 마곡, 가양, 등촌 등에서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새롭게 출점하려고 하는 대표님, 직장인 점심과 저녁, 회식 수요를 동시에 확보하고 싶은 대표님, 월세보다는 매출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발산 중심 상권을 한번 직접 걸어보셨으면 합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직접 걸어보시면 어느 건물에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어느 음식점의 앞에 대기줄이 생기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곳을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가를 구하시는 대표님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가는 한 곳만 보고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산역 중심 상권에도 1층 대도로변 상가, 1층 메인 동선 상가, 이면도로 상가, 2층 음식점, 기존 음식점 시설 양도양수 상가 등 조건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같은 발산역이라고 해도 임대료와 권리금, 전용면적, 매출 가능성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종과 예산에 맞춰 최소 몇 개의 상가를 직접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발산역에서 가장 싼 상가를 찾는다면 중심 상권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음식점을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매출을 만들어 보고 싶다.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월세와 권리금을 감수하더라도 매출이 나오는 중심 상권을 찾고 있다. 이런 대표님이라면 발산역 중심 상권을 직접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온에어 부동산 그룹에서는 발산역과 마곡역 일대에서 1층 음식점, 메인 상권, 이면 상권, 기존 음식점 시설 양도양수 등 다양한 조건의 상가를 함께 비교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매물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내 업종에 맞는 발산력 상가를 여러 개 비교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업종, 필요한 평수, 투자 가능한 보증금과 월세 수준을 알려주시면 조건에 맞춰 여러 상가를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것처럼 좋은 상권에는 이유가 있고 그만큼 임대료와 권리금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싼 상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가를 찾는 것입니다. 발산역에서 공격적으로 음식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직접 현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